본격 정치술래 기대방송 완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말해란 두 글자를 들으면 진우션의 사실을 말해줘가 아니라 지코의 말해 예스왈로 빨리 예스 이렇게 자막으로 너 노래 모름 을 떠올리는 사람들과 클럽하우스에서 놀고 싶은 청춘의 방송 아싸!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너에게 질문을 낼 것이야. 예스 or 노로 답해야 할 것이야. 임금님은 예스 or 노가 좋다고 하셔서 특집 두둥. 설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임금의 시대가 아니지만 정치가 평온치 않습니다. 연휴 내내 말의 씨름장에서 지랄과 자빠짐 사이를 오갔을 정치인들의 운명을 예언해드립니다. 정치평론계 AI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예언하는 뉴스 절대고수 김수민, 그리고 학생수학 경진대 출신 저 김한까지 3K가 슈퍼스타 K가 될 때까지 대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왕입니다. 왜 그러죠? 이걸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아서 못 입겠어. 뭐가 왕이 될 상인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선에 나올까요? 너 김민하 평론가님은 예, 예스. 왜 안 나오는지. 퇴임 시점과 대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고 퇴임하기 전에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대선 구도의 가시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윤석열의 생애를 보면 대부분의 기간을 검찰청에서 보냈거든요. 빠르게 입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정치의 입문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다 거절을 한 거 보면은 정치의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예스라고 했으니까 황교안 전 자유한국 대표가 책을 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윤석열을 나는 응원한다. 되게 믿음은 안 가죠. 근데 아무튼 뭐 정치 경험이 없는 것도 다 이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이렇게 야 그래도 검찰 선배가 이제 정치를 해라 그러면 또 해야죠. 황교안이 도와준다 그러는 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배입니까? 아 진짜 잘한다. 윤석열이 안 나오면 야권은 답이 없는 선거 아닐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안 그래도 후보도 없는데 서울시장까지 당선돼 본 사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이 승리를 하면 전 윤석열의 시간도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에서 야권에서 누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 그럴 확률이 꽤 높고 나경원, 오세훈보다는 안철수 쪽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것이 왜 올라갔느냐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응집이 되면서 모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이 만약에 된다면 그 분도 좀 풀리는 거고 윤석열을 궁여지책으로 밀었던 여론들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대선에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견인차 역할을 한다든지. 견인차는 뭐랬고 소방차는 어떨까요? 윤석열 사이렌.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는 황교안에게 윤석열 심정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도와주고 싶으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면서 좀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당연히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잘한다. 윤석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윤석열이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안 할 거다. 그렇다면은 골수 노선을 상징하는 황교안하고는 궁합이 안 맞겠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이 민주당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화제가 됐었는데 총장이 후보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누구를 내든 간에 이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독주는 계속됩니까? 예스. 저는 노. 와 갈렸어요. 항상 갈려왔는데 왜 갈린 걸 몰라고 그래요? 왜? 리액션을 해야지. 그럼 나는 뭐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사실 놀랐어요. 이번에 예. 노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가 예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제대로 갈리기 시작했구나. 이재명의 독주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잘한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왜 이재명의 독주 계속되는지 문재인 톤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는 막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해야 돼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뭐 쉽게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율이 한 30% 나온다라고 할 때
거기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라고 할 만한 비율은 뭐 한 10% 정도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일종의 비판적 지지 뭐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돼야 될 그럴 여당의 후보들이 이제 뭐 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이재명이면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여론이 있는 건데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는 이재명 지사의 비토 정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칠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신문 지지층 사이에 이재명 너무하다. 그리고 이재명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 영화 아수라 있잖아요. 네. 아수라에 나오는 그 황정민 같은 사람이다. 네. 네,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재명 바닥까지 갔던 거잖아요. 간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잃을 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뭐 정치적으로 깨끗하거나 도덕적으로 하여튼 도덕분자이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온 거에 와서 이제 일어난 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국면은 안 오지 않을까. 서울시장 선거가 갈림길인데요. 제가 오늘 중요한 예언을 몇 개 하게 되네요.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대권 후보, 민주당 제3 후보로 뜰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제3 후보가 되려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정세균, 임종석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낙연을 대체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의 지지층을 깎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박영선은 이재명 지지층을 깎을 수 있어요. 이재명이 진보라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능해 보여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박영선도 유능 이미지가 있고 또 이재명처럼 고향도 영남이에요. 그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지지율을 깎으면서 박영선이 대두될 수 있다. 사실 대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도 1위로 너무 빨리 올라선 측면도 있고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공생관계다. 근데 이낙연 대표 쪽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독점적인 레이스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도전자는 치고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이른바 이제 친문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 후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뭐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는 사실 이낙연 총리의 대체제의 느낌이고 이낙연 대표랑 겹치는 부분은 중도적인 온건파이다. 호남이 기반이다. 총리로서 하여튼 뭔가를 코로나라든가 이 위기에 대응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될 어떤 시대 정신을 안고 가는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리더십을 5년 연장하는 거다라고 하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그런 이제 색채를 가진 사람도 좀 뜰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 리더십보다 업그레이드된 정권 재창출의 어떤 시대 정신이 돼야 된다 이런 흐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유시민은 어떻습니까? 유시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인가요? 유시민 이사장이 문재인 리더십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 친검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검찰 화이팅. 김민하 평론가는 우리 검찰의 홍보대사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 다음 시대의 뭐가 시대 정신이야 라고 할 만한 칼날을 그래도 조금은 보여주는 게 지금은 이제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밖에 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반등한다 못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서 다르다? 사실 저는 현재 페이스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아주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면론이라는 걸 던지고 역풍을 받았는데도 어쨌든 지지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어느 선에서 버텨내고 있고 호남 지역에서도 이낙연이라고 하는 카드를 쉽게 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일단 고비가 될 거다. 거꾸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낙연 또 다시 살아난다. 김민하 평론가는? 근데 이제 오르는 폭이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자기가 대권 주자로서의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요구가 될 것인데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시대 정신은 있다고 봐요. 근데 좀 불안한 것은 자기가 보여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장기간 그런 모습을 보여줘왔고 성적이 좋다고 해도 그게 개선이 될까? 야권 후보 얘기를 해보죠.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중에 누가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까? 이거
좀 복잡해진다. 제일 안 되는 사람은 원희룡. 원희룡 접어. 일단 각각을 놓고 평가를 해보면 유승민은 독자적으로 이 판국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윤석열 트럭이 가로막고 있고 뭐를 좀 비껴나갈까 하니까 또 안철수 트럭이 가로막고 있어요. 유승민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시장이 돼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유승민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표밭이 많이 겹치는데 그 기선제압 싸움에서 유승민이 안철수한테 일단 졌어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이 기대할 만한 것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는 독자적인 기반은 유승민보다는 훨씬 커요. 문제는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게임이 될 거냐. 국민의힘의 골수, 극우 이런 쪽 말고는 이거는 힘들겠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번 보선을 처리를 못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홍준표가 극우적인 보수신당의 후보로 나온다. 뭐 이런 가능성은 있을 텐데,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당선은 물론이고 선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홍준표의 앞날은 저는 좀 무겁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나마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3명 유승민 중에서 제일 낫다. 유승민이다. 네. 유승민 저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 자기 컨텐츠도 있고 방향을 좀 이상하게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에 이제 중부담 중복주론 이런 거 괜찮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싸우면서 요즘엔 무슨 뭐 포퓰리즘 파이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너는 포퓰리스트, 나는 이제 안 포퓰리스트 뭐 이렇게 가는데 차기 대선에 어울릴 만한 그런 메시지인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또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되는 메시지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전 의원이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홍정욱 카드가 등장을 야권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못합니다. 대선 주자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고요. 낙선도 해보고 깨져보고 이렇게 해야 대중이 대통령 시켜주는 거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분위기 타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대선 도전도 안 하고 험지 출마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의정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검증 안 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전형적인 여의도 소문용 카드죠. 여의도 사람들만 그 가끔씩 하는 얘기일 뿐이지 저는 파괴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홍 씨가 한 번은 합니다. 네, 홍 씨가. 홍준표 아니면 홍정욱이다? 네, 근데 홍준표는 어려우니까 홍 네. 씨는 한 번 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우리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 이런 거까지 쓰고 있는데 김민환 평론가는 있는데 컨셉이 바뀝니다. 무슨 먹방 이런 걸로 바뀝니다. 셋이 그거를 한번 하죠. 먹방과 전자제품 리뷰 유튜브. 공독부차를 뛰어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